지난 13일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2일 산업이 도급 계약을 맺고 사고 당시 공사를 맡겼던 회사가 면허도 없는 무허가 개인 사업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9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2cm의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영하권의 강수위가 찾아올 걸로 보입니다. 고양세법과 캐스터법 등 주요 현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광주 학종사고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한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러 아쉬움이 큽니다.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전문기관인 독일 체타임이 미디어아트 60년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디어아트 컬렉션을 광주에서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 2일 산업 관련 속보입니다. 2일 산업이 도급 계약을 맺고 사고 당시 공사 업무를 맡겼던 회사가 면허도 없는 무허가 개인 사업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BC가 입수한 2일 산업과 서원 플랜트가 맺은 도급 계약서입니다. 서원 플랜트는 올해 1년 동안 2일 산업의 기계와 배관, 철골, 비계 등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서원 플랜트의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남해 공장 사무실을 주소지로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사무실만 주소지를 좀 해줬어요. 일은 여기다 이 업무나 뭐고 지금 컨테이너 현장이나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이번 폭발 사고 당시 서원 플랜트가 맡은 작업은 유증기 수집 파이프를 탱크와 고정하는 서포트 설치 작업. 연중 이런 공사를 주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건설업 면허가 있다면 면허를 발급해주는 관련 협회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지만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원 플랜트 대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건설협회라든지 전문건설협회 다 해봐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자격 일반 개인 사업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플랜트 노조는 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7조 등에 따라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전문 건설업 등록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데도 발주처인 2일 산업이 무자격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쪽에 저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 요건도 확인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KBC가 제기한 작업 허가서 조작 의혹 등에 대해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이 여수 2일 산업 폭발 참사는 전형적인 기업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2일 산업 탱크 작업 당시 30%에 달하는 이소파라핀이 탱크에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고인화성 물질이 탱크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한 건 결국 사람 목숨이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희생된 노동자 3명이 용접사와 배관사, 재관사였다는 점에서 사측이 용접 작업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증기 회수 작업을 하다 폭발 사고를 낸 여수산단 2일 산업이 이전에도 똑같은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플랜트 노조는 2일 산업이 올 초부터 지금까지 13개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 대한 유증기 회수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번 사고 때와 같이 제대로 된 안전 조치도 없이 위험한 용접 작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먼저 작업이 끝난 다른 저장 탱크의 유증기 회수 시설 고정 부분에 용접을 한 흔적이 있다며 용접에 의해 폭발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KBC의 여수산단 2일 산업 폭발 사고 드론 영상을 제공받아 폭발 원인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2일 산업 화학물질 저장 탱크 첫 폭발이 일어난 지 10여 분 만에 촬영한 KBC 드론 영상을 제공받아 최초 폭발 지점과 나머지 3차례의 폭발 경위, 당시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과 국과수, 소방당국은 지난 14일 현장 감식을 진행했는데 정확한 조사 결과는 일주일 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오늘 광주 전남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시간당 2cm의 폭설이 쏟아진 곳도 있었는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한파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항공기가 결항되고 퇴근길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상환 기자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설이 쏟아집니다. 무등산은 새하얀 설산으로 변했고 도심 주차장의 차량들도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시간당 2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광주와 장성, 담양 등 전남 8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엄청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이게 날씨도 막 추워지고 갑자기 눈도 엄청 많이 오고 대설특보여서, 그리고 귀도 지금 좀 많이 차갑고 손도 차가워서 그냥 얼른 바로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나주와 순천, 광양과 곡성 등 전남 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졌습니다. 강풍과 폭설에 광주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됐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차량들도 많고 해서 도로 자체가 결빙이 안 돼 있는데 아마 5시, 6시 정도 되면 얼기 시작해서 굉장히 운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눈은 오늘 밤까지 이어지다 차차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눈이 그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전남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큰 폭으로 내려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후부터 누그러지겠고 모레 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시내버스의 야간 운행 시간이 1시간 연장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대설주의보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37개 간선 노선의 막차 시간을 자정에서 새벽 1시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제설에도 힘쓰고 있지만 시민들도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어제 학생 1명이 확진된 뒤 이어진 검사에서 학생 8명과 그 가족 2명 등 10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광주 남구의 어린이집에서도 원생 1명, 북구의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2명이 확진돼 34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오늘 저녁 6시 기준 광주는 49명, 전남은 3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주요 현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양세법과 캐스퍼법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광주 학동 사고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보도에 정의진 기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이른바 고양세법은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1인당 해마다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이 재원은 주민복지 등에 사용됩니다. 답례품은 지역 특산품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재정에 보탬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농수산물을 선물로 드리니까 농수산물은 판매되는 거고. 오는 2023년 고양세법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들도 출향 인사 파악과 답례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후속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도 잇따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은 2년 연장된 오는 2023년까지,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4년까지 기존보다 25만 원 오른 7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차량 판매량에 사업 성패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경차 혜택이 확대 연장되면서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양산하고 있는 캐스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경차, 특히 캐스퍼를 활용하는 그런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있으니까 캐스퍼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전국 첫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도 마련됐습니다. 국가폭력 트라우마 센터는 광주에 본원을 두고 5.18을 비롯한 국가 공권력의 불법 행사로 인권 침해를 당한 생존자와 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0개가 넘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선 전국과 정쟁에 밀려 뒷전이 되면서 안전사고 문제는 또다시 과제로 남았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41년 동안 신원을 알 수 없었던 5.18 당시 손수레 시신에 대한 행방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월 21일 광주역 인근에서 발견된 손수레 시신 2구가 최초 사망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광주 시민들이 목격한 첫 5.18 사망자로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계기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손수레 시신의 행방을 제보받기 위해 전국에 현수막을 설치했고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직원들이 안일한 센터 운영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노조는 오늘 오후 삭발식을 갖고 직원들 사이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지만 센터가 가해자 조사를 한 달 이상 미루며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 예산으로 사야 하는 교통약자 차량을 센터 예산으로 구매하는 등 운영도 방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디어 아트 60년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디어 아트 컬렉션이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전문기관인 독일 체카엠의 소장품 중 주요 작품들이 대거 선보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벽 앞에 선 남성. 카메라를 바라보며 팔과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를 어색하게 움직여봅니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나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미국 초기 개념미술의 대표 예술가인 존 발데사리의 1971년 작품 나는 예술을 만들고 있다입니다. 예술가의 모든 행위가 예술로 이해될 수 있다는 개념을 풍자한 작품으로 50년 전 예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디어 아트의 태동부터 2021년 말 현재에 이르기까지 60여 년의 흔적을 담은 미디어 아트 컬렉션이 광주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은 세계 최고 미디어 아트 센터인 독일 체카엠과 함께 미래의 역사 쓰기 체카엠 베스트 컬렉션을 제작했습니다. 이런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미래의 미술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미디어의 변화와 발전이 사회적인 관습과 문화, 그리고 인간의 시각과 관념을 변화시켜온 과정을 보여줍니다. And we want to show with this exhibition that it's really the artists who predict changes in the media, in the aesthetic views, and also in the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So that artists are those who are really writing the history of our future. 체카엠 대표 작가 64명의 주요 작품 95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내년 4월 초까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자치구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 서구청의 한 국장급 공무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고소장을 받고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를 찾지 못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해당 국장에 대해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